네, 안녕하세요. 저 마미아이 컨소시엄의 정승필입니다. 지금 그 온라인으로 영상 듣고 계시는 분하고 오프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일본어 검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본어 패시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책 편집 있죠,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오타 잡는 거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책은 일관적으로 쭉 이렇게 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쪼개진 스토리들이 옴니버스식처럼 다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개씩 문단들을 체크해서 가면 되는데, 이 체크하는 수준을 일에 맞추느냐 아니면 시간에 맞추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진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일에 맞추는 걸로. 그러니까 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 일을 갖다가 거기다 무조건 맞춰서 일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어 검수자는 52명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각자 이름들이 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어디선가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분과라고 할게요. 이 분과에 여기 분과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과 팀장들의 성함들을 지금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설명하면서 왜 이분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은 검수자들은 사실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굉장히 일을 좀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 500개의 패시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문단당, 요는 한 문단 있죠. 요 문단당, 요 문단을 처리해야 되는 배당되어 있는 시간이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런 문단들이 500개가 있습니다. 그럼 1분 동안에 이놈들을 어떻게 처리를 잘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 기준에 맞게끔, 여기 일본어 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일본에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뭐 일본어 배우고 문법적으로만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기준들을 전부 다 각자 능력에 맞게끔 배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현실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시간도 너무 짧고 해서.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어느 정도는 다 잘하신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할 텐데, 본인 능력에 맞게끔 이 문단을 1분 안에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같은 한글이라도 같은 문구를 적더라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적는 거랑, 그리고 이 친구랑 적는 거랑, 또 어떤 친구랑 적는 거랑 똑같이 한글 잘하는 한국 사람인데 표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글솜씨도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할게요. 내가 봤을 때 문구상에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더라도 읽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면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분을 그냥 보셔야 돼요. 쭉 읽었는데 조금 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충분히 다 돼라고 하면서 넘어가줘야지, 진짜 내가 수정할 때 그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능 시험 치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시간을 뭐 빨리 배당하지 말고 후딱후딱 넘어가줘야지 본인도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의미 없이 특수기호가 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쭉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삭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파파고라는 프로그램에 기계 번역을 먼저 1차적으로 합니다. 한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글을 일본어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일은 깔끔할 수가 있는데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기계 번역을 먼저 해서 드린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고, 기계 번역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꼭 반드시 찾아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필터링 할 때 기계적으로 다 걸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면은
사장님 뭐 죄송하지만 뭐 저희가 또 연장 근무를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매끄럽지 않은 글들을 매끄럽게 바꿔주는 것보다 읽어 찾아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위바위보라는 그 뜻이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그 기계 번역할 때 기계 번역 그 인공지능이 자기가 이해 못하는 단어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를 그냥 마음대로 쓰는데 그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패시지 500개가 있으면 500개 중에서 한 2, 30개가 가위바위보가 군데군데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위바위보만 들어가 있는 거 막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뭐 이상한 뜻, 막 이야 이야 오오오 뭐 찡찡찡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그것들을 그 좀 유의미 있게 보시다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서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적당한 뜻으로 내가 봤을 때 그냥 한 이 정도 뜻으로 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라는 뜻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가위바위보를 빼면은 이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울산바이라는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산바이는 일본어로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적당한 표현인가요? 라고 해서 관리자한테 물어보셔도 관리자가 명확하게 답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은 관리자들이 일본에 살다 오신 분들도 아니고 일본어를 다 하시긴 하시는데 본인들보다 순수하게 일본어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관리 능력만 있으신 분들이지.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은 충분해. 이러면은 그냥 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면 이렇게 영어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앞뒤로. 이런 부분도 발견하셔서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막 뭐랄까요? 요 부분이 더 중요한데 남산타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남산타워에 대한 기본적인 번역기가 남산타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막 이상한 걸 끌고 들어오냐면 막 신문기사 같은 거를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뭐 전혀 남산타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거 박원순 시장 나고 막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나올 경우에 수정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수정하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부분들은 삭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500개 중에 내가 500개를 다 살린다고 꼭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비율을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뭐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50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그냥 삭제해서 날린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한 500개 중에서 한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수정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시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저 관리자분, 그 앞에 관리자분 성함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연락처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우리 검수하시는 인력들은 자기 관리자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요 중에 오영석, 박영, 최창영, 이지훈, 손상민 여기 해당하시는 분 이름 기억하시고요. 자기에 해당하는 거 이름 못 찾으신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사람 원체 많아서 시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여기 요 중에서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해당하시는 분 전화번호. 그거 꼭 메모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전화 갈 거거든요. 모르는 번호 때문에 또 안 받으시는 분 있으시니까 이분들이 전화 오늘 중으로 다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오류 보고서에 대한 부분인데 하루에 500개의 데이터를 받고요.
쉽게 얘기하면 검수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검수자는 500개 데이터를 받고요. 그리고 500개 데이터를 검수해서 관리자한테 보냅니다. 딱 그냥 단순하죠. 보냅니다. 보내면서 보고서를 엑셀로 만들어서 이것도 뿌릴 건데요. 이래 우리 보고서를 같이 드리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드릴 때마다 나 일했어요라는 도장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월 1일 날 일했고요. 검수자 홍길동이고요. 반복 오류 유형은 제가 해보니 이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라고 해서 한 개 있으면 한 개 적으시면 되고 2개 있으면 2개 적으시면 됩니다. 한 5개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다시 열어갖고 막 찾아보고 안 하셔도 돼요. 반복되는 건 분명 기억에 있으실 거예요. 그 기억에 있는 거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막 이것 때문에 시간 끄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 반복 오류 유형을 50명들한테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어디에도 걸리시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있으면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요일 날 일이 있어서 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제 수요일 날 일 못 하는데 토요일 날 작업해서 드릴게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수목 일 못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작업해서 작업량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는 매일 500개씩 갑니다. 그냥 그거를 한 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케줄 조정하셔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체 인력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또 따로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라, 어디서 일하라 이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든 새벽에 일을 하시든 그거는 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끔 저희가 초반에 뿌리는 데이터들이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중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데이터가 초반에 좀 갈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거의 손댈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이 갈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그냥 정말 내가 좀 운이 좋았다 생각하시면서 쭉 보시고 이거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는데 라면 시원하게 넘어가시고 내일 것까지 한번 해서 하시면은 그런 것도 스케줄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500개는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럼 검수자들 분한테 저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 관리자들한테 품질 개선 작업 가이드를 다 제공할 거거든요. 근데 가이드 같은 거죠. 이런 기준으로 좀 검수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수자들한테 메일로 다 드리긴 드리는데 그거 보면서 하실 시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학습을 해놓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한번 쓱 훑어보면서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만 느껴보시고 하다가 좀 막히시는 거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제가 남겨드릴게요. 자, 요 전화번호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본어 검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김지연님하고 전필균님한테 두 분한테 아무한테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12월 한 달간만 그냥 24시간 새벽 3시도 괜찮고 4시도 괜찮고 안 받으시면 김지연님 안 받으시면 자는 거니까 전필균님한테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 두 분 다 주무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다 24시간 전화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왜 늦은 시간에 전화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어 검수자들 분들 스케줄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 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배하늘님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배하늘님한테. 그래서 배하늘님이 저한테 따로 보고하실 필요 없고 일주일간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 일주일간 빼고 12월 달 넘어서 그죠? 일주일 시키든 아니면은 협의하셔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연달아서 근무하면서 그 일주일을 채우든 협의하셔서 그냥 하시면 돼요. 저한테 보고해봐야 저한테 이야기해봐야 그리고
우리 유 대표님한테 얘기해봐야 뭐 해줄 수 있는 답변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세 분에 대한 전화번호는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일정 네.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검수자분들 중에서 우리 관리자분들은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검수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심플해서 거의 질문하실 것도 없죠. 심플하죠. 그죠. 네, 온라인으로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나요? 혹시 채팅 가능하시면 온라인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채팅 가능하시면 질문 있으시면 그냥 올려주세요. 한 30초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원체 심플해서 질문 없을 것 같아요. 시작일은 12월 1일이고요. 데이터 주는 거는 전날 30일 날 드릴 거고요. 전날 드릴 거고요. 관리자의 특성에 따라서 매일 500개씩 줄지 아니면은 일주일치를 줄지 3일치를 줄지 뭐 그 부분들은 관리자들이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스타일에 그냥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12월 30일 날 되고요. 네. 워킹데이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쉽니다. 쉽니다. 원래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 달 알바이기 때문에 그것도 워킹 안에 넣어서 아니면 다른 날 대체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우리 그 마음의 아이가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쉬는 날은 그냥 쉰다라고 해서 그냥 쉽니다. 그러니까 쉬어도 급여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요, 그렇죠. 그날은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관리자들한테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로 받으실 거거든요. 500개든 1000개든 메일로 받으실 거는 그걸로 답변으로 리플라이 해서 500개 했던 거 보내시면 됩니다. 하루에 500개 말씀 주셨는데요. 네. 평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 7일 기준인가요? 7일 정부 근무 주 5일 근무고요. 주 5일 근무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유급 휴가라고 하나요? 급여 주는데 그냥 쉬시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직장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 대신에 500개를 월요일 날 200개가 빠지면은 주말에 본인이 채우셔야 된다라는 부분. 네. 아까 10페이지 한 번만 띄워 10페이지요. 네. 자, 다시 보시. 육고 후지하라 없는데요. 육고 후지하라 니타 아야마 오오타치 뭐 이거 우리 저기 육고 후지하라님 아십니까? 레이전 소장님. 육호 후지와라는 근데 이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그러면은 육고 후지하라님은 박영님한테 배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고 후지하라님 듣고 계시죠? 박영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박영님이요. 여기 010-4455-1205 그리고 박영님 육고 후지하라 추가됐습니다. 그 연락처에서 메일 주소가 없는 매니저님도 계셨는데 따로 여쭤봐야 하는지 매니저님이 각자 개인분들한테 그 육고 후지하라님은 죄송하지만 전화번호 연락처 한번 남겨주시고요. 근데 아마 이력서나 다른 데는 아마 업데이트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남겨주시고요. 관리자분들이 오늘 금일 중으로 해서 전화 다 돌릴 겁니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돌릴 겁니다. 그때 메일 주소도 알려주시고요.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는 12월 30일 이전에 무조건 입금될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29일 이 정도? 1월 5일 날 지출하면 인정 안 되지 않나요? 그거 인정 안 될 건데요. 집행은 그때 한다고? 네. 통장에 빼놓는 건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급여는 그 기준 끝나고 30일 날 일 끝나고 5일 뒤인 5일에 급여 나갑니다. 정확하게 급여 나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급여는 안 나가게 되면 저희가 더 곤란합니다. 무조건 나가니까 걱정 안 하지 마십시오. 계좌번호도 관리자분들이 다 물어보실 겁니다. 네. 관리자 이메일 없는 거는 네. 회사 이메일 계정 만들어서 바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편한 대로.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차적으로 필요한 서류 그런 거 다 안내를 한번 각 사용자한테 드릴게요. 그럼 그때 초반에는 네, 메일로 이해했어요. 업무를 받아서 정리하고 네. 저희 그 말씀드릴게요. 저기 관리자 메일도 따로 다 전화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은 지금 검수자들의 질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네. 작업한 거는 네. 내일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시간은 없습니다. 관리자하고 상의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보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편안한 시간에 보내시면 됩니다. 대략 기점은 뭐 정하십시오. 새벽 3시 전후로 하시든 2시 전후로 하시든 12시까지 하시든 늘 뭐 보낼 수 있는 시간 안에 보내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 중이신 인력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달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드리려고 하면은 뭐 카카오톡 제가 잘 못 써서 그러는데 뭐 아이디 같은 거 올려서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요. 또 있나요? 없습니다. 자, 30초만 더 대기했다가 질문 마감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얘기만 해주십시오. 네, 네. 제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자 이하 10명은 11명 정도는 카톡방 한 단톡방 만들면은 관리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업무 진행하고 있는 게 한 13명 정도 돼 있는데 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는 10명 방, 11명 방 정도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관리자들이 전화번호 이메일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 전화를 계속 하시게 되면 저 관리자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요. 저희가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벌써 또 전화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가 개인 이메일로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검수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 관리자들 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연락 드릴 거라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 연락 드린다고 제가 저희가 연락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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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관리자들이 메일도 먼저 드리고 메일 없으신 분들은 일단 뭐 문자를 드리든가 먼저 하고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죠?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